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웨딩홀 투어 영상을 올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웨딩홀 투어를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 내에는 정말 많은 웨딩홀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제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부분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괜찮은 곳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본가는 서초구에 살고 남자친구네 본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처 6개 구를 잡아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친구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즉 한강 기준으로 남쪽만 둘러봤습니다. 근데 3개의 구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건 동시예식인지 분리예식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동시예식인 건 대체적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결혼식을 올리는 홀 내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식을 본 이후에 하객분들께서 연회장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예식은 스테이크나 한정식인 경우가 많고 분리예식 같은 경우는 뷔페나 한상 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뷔페를 더 선호하셔서 동시예식인 곳을 아예 배제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 찾아야 하는 건 밝은 홀에서 할지 어두운 홀에서 진행을 할지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개 정도 다녀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니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굴을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 동시예식을 할지 분리예식을 할지 꼭 정해서 홀투어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홀에 다닐 때 저처럼 영상을 찍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영상을 찍지 못하실 테니 그럴 때에는 표를 정리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상담하시는 분이랑 직접 얘기를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남자친구가 작성하는 방식이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홀투어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서 홀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님이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님께서 직접 예약을 해주시고 워킹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홀 날짜가 열리는 건 대체적으로 1년 전입니다. 인기 있는 웨딩홀은 1년 2, 3개월 전부터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딱 1년 전에 열리더라고요.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하고 싶은 웨딩홀이 있으신 분들은 꼭 1년 3개월 전부터 수시로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 있으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1위부터 3위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투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사전 설명을 하고 바로 홀투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우스 웨딩의 정석인 토브에세드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하우스 웨딩들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토브에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하객분들이 약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또한 골목이다 보니 주차도 어렵고요. 그래도 베뉴가 너무 예쁘고 하루에 예식하는 팀이 3팀뿐이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약했던 와이즈 웨딩과 토브에세드가 같이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축의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홀로 바로 입장했지만 하객분들은 여기로 바로 입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하객분들이 들어오는 곳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들어가자마자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본 꽃만 되어 있는데도 너무 예뻤고 또 예쁘더라고요. 하우스 웨딩들은 대체적으로 버진로드의 단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신부가 등장하는 거고요. 2층으로 올라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은 따로 녹화할 수 없다고 하셔서 올리지 못하고 투어를 바로 시작할게요. 2층에서 바라보는 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청고가 워낙 높아서 좁아 보이거나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 문이 아까 말씀드린 신부가 등장하는 곳인데 저기서 등장해도 되고 왼쪽에 계단이 있는 곳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하우스 웨딩의 가장 큰 장점은 신랑 신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층 안쪽에 위치한 여기는 식사를 먼저 하시길 원하는 분들께서 이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식 진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을 오가는 길도 좋았지만 초록초록해서 되게 예뻤습니다. 1층에 하객분들이 앉는 곳은 신랑 신부를 향해 바라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뒤에서 신랑이나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커다란 문 뒤쪽에는 식물들이 가득 차 있어서 숲속에서 등장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큰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보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큰 문 왼쪽으로는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오면 신부대기실이 있습니다. 신부대기실 천장에는 창문이 있어서 햇살이 쫙 들어와서 사진 찍기에는 예쁘겠더라고요. 신부대기실이 넓진 않지만 하객분들이 소소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신랑이나 신부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저기 위쪽에서 사진 작가님들께서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객분들의 동선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희가 들어왔을 때 추기대를 지나서 왼쪽에 보면 슬라이딩 문이 있어요. 딱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에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객분들은 여기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하객분들이 가는 길에는 식물들이 많아서 숲속에 온 느낌이 들 것 같았고요.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포토 테이블 대신에 폴라로이드처럼 사진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길이 워낙 좁아서 하객분들이 많이 오시면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객분들이 포토 테이블 지나서 홀을 딱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정말 예쁘죠? 홀 뒤쪽으로는 작은 뷔페가 있는 곳입니다. 토보에세드는 코스 요리가 기본으로 나오지만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작게 뷔페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좋았어요. 대부분 코스 요리면 어르신분들께서 양이 적었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시던데 코스 요리에 양이 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1층에 위치한 뷔페에서 더 드실 수 있고요. 오늘은 예식이 있는 날이 아니라서 메뉴가 있진 않았지만 종류가 엄청 적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음식이 있는 곳들까지 조화로 데코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웨딩홀들이랑은 다르게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홀 투어를 끝나고 견적을 내주시는 동안 정리를 해보자면 토브에세드는 하루에 딱 3타임만 진행하는 하우스 웨딩입니다. 주차는 발렛 시 50대가 가능하고 그 외의 차량들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설회관에 주차를 하고 올라와야 합니다. 2시간이 기본 무료 주차 시간이지만 10분 초과시 3,000원이나 하더라고요. 게다가 건설회관에서 토브에세드까지 언덕길이어서 하객분들께서 오시기에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셔틀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있다고는 하셨는데 건설회관에서 출발하는 건지 지하철역에 출발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패백을 진행할 순 없었습니다. 총 3시간을 단독으로 사용했지만 1시간은 먼저 와서 컨셉 사진을 찍고 가족 사진을 먼저 촬영하고 그 다음 2시간 동안 식이 진행됩니다. 음식은 스테이크가 기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 뒤쪽에 뷔페 공간이 따로 있어서 부족하신 분들은 더 드실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예쁜 베뉴이고 견적도 프로모션 때문에 괜찮았는데 워낙 좁을 것 같기도 하고 패백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과 저희 가족분들 중에 휠체어 타신 분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휠체어 타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2층 신부대기실까지 올라오기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우스 웨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가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진도 예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더 예쁘거든요.